안녕하세요. 공익 보람다운 어린이집 원장 전재입니다. 저는 이 자리가 낯설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환경보건 그 공동체에서 장관상을 받아서 그거를 기본적으로 해서 저희 어린이집에 그거를 응용해 본 사례를 지금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과정, 세부 내용, 평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저희 공립 보람다운 어린이집은 2016년 12월 1일 개원했어요. 그래서 지금 세종시에 있고요. 교직원 현황은 18명이고요. 아동은 3살부터 7살까지 92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1단계 환경단체와 환경교육 실시했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아이들 2022년에 저희가 환경보건 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 환경보건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아이들한테 적용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라는 말보다는 환경단체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한 다음에 아이들이 환경보건에 대한 그런 지식적인 부분들, 그런 탐구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서 단체랑 연결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22년부터 하면서 전체적으로 하긴 너무 어렵겠다. 3살부터 7살까지인데 좀 어렵겠고 그럼 7살 반만 한번 해볼까? 그래서 20명, 만 5세 20명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스담 수비대를 결성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계획 및 실행은 저희가 만든 그 기틀 안에서 그거대로 한번 실행해 보는 걸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기초가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린이집에선 잘합니다. 아주 잘합니다. 근데 이게 지역사회랑 또 부모님이랑 가정과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아이들이 가는 비에 옷 젖듯이 이게 전체적으로 체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린이집만 이걸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효과가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린이집 교육뿐만 아니고 활동뿐만 아니고 지역사회 부모님이 함께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저희 활동은 대부분 다 아이들이 하고 나서 가정과 연계하고 그게 지역사회랑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내 동아리 활동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과 연계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연계였어요. 그래서 원내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우선은 창체넷이라든지 환경교육기관이라든지 세종환경교육센터랑 연결을 해서 교육을 받고 그거를 동아리 활동으로 연결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가정과의 연계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했는데 한번 가정에서도 해보시겠어요? 라고 해서 연결하고 그것이 가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 뒤에 활동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라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원 동아리 활동에서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이건 유해물질이 나오는데 이건 좀 위험한데 라는 걸 찾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가정과 연계해서 아이들이 똑같이 그걸 찾아내는 거죠. KS 마크가 있는 데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우리 가정 내에서 유해물질이 나오는 곳은 어디가 있는지 그런 다음에 이제 원 동아리 활동 어린이집에서 놀이터에서 그 활동을 했다 하면 이제 그게 지역사회로 갑니다. 그래서 관리동 어린이집에 관리동에 이제 가면 아이들이 자기 아파트 관리소에 가서 찾아요. 놀이터에서 이거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런 것들을 자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요. 그래서 이거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 어린이집이 주민센터 안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 저 동장님을 찾아갔어요. 우리 아이들이 쓰담쓰담 저걸 찾았는데 놀이터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수리를 해주시던지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동장님한테 편지를 써서 왜냐하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직접 전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체넷에서 비누 만들기를 하는 거예요. 천연 비누 만들기. 그럼 천연 비누를 만들다 보니 천연 비누는 또 손 씻기 교육과 같이 연결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연 비누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손 씻기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과정과 연계해서
정말 하고 있었는지, 잘 하고 있는지, 그러면 아이들이 손을 씻게 되면 누가 또, 어머니들도 물론 더 열심히 하시긴 하지만 아이들이 먼저 나서면 어머니들도 또 가정과 연계가 쉽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작하게 됐고요. 또 이 창체넷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났더니 이제 저희 사실은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많이 하긴 하지만 사실 그 창체넷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봤었을 때 이렇게 와서 열심히 하는 곳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창체넷에 저희 한 활동들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활동을 다시 부모님들한테 올려드리고 지역사회에서는 이렇게 어린이집에서도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이런 활동을 한다라고 홍보를 해주셔서 지역사회에 연계가 된 부분들이었고요. 그래서 모든 활동들이 사실은 원과 가정과 지역사회가 연결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도 충북환경센터, 그 다음에 교원대, 세종 같은 경우는 공주의 환경성 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교원대 환경교육관이 있고, 그 다음에 세종 환경교육센터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 100만 원 받은 것 중에서 많이 사용했던 부분들은 아이들과 같이 거기 가서 교육받는 차량 이용에 관련된 부분들로 많이 사용했던 것 같고, 그 아이들 교육받을 때 강사 비용 이렇게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집에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경 유해 인자에 관련한 부분들을 포스터라든지 이런 거 꾸며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고, 아이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부분들을 주민센터가 옆에 있다 보니 팜플렛을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 가정연계에 보시면 아이들이 막 집에서 뭐 만들고 있잖아요. 팜플렛 구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팜플렛을 본인들이 만들어서 주민센터에, 왜냐하면 주민센터에는 보람동 주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유동인구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포스터를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건 뭐지 하셨다가 아이들이 만들었어? 그러면서 한번 보시고 어린이집에서 이런 활동을 해? 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어머니들한테 그걸 받았어요. 재능 기부를. 그래서 사실은 우리 엄마가 와서 수업을 해 하면 또 아이들이 눈이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천연 모기 퇴치제를 만드시는 그 활동을 했어서 지금 아이들이랑 같이 만들었었던 부분이고, 지금 나무젓가락 같은 경우는 나무젓가락을 기부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나무젓가락 일회용을 쓰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도 유해 환경이라든지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에서 이제 이걸 받았어요. 나무젓가락을 보내달라. 그래서 받은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그 나무젓가락 기부받은 것을 보내요, 그쪽으로.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소포로 보내는 거거든요.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나무젓가락을 받아서 보내고, 그다음에 위에 부분은 환경보건동요대에 뽐내기. 왜냐하면 아이들이 환경에 관심이 많다 보니 저런 부분에서도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되게 커졌고, 저희는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죠. 저희가 옥상 텃밭이 있어요. 그러니까 3층, 저희는 1층이고 3층에 옥상 텃밭이 있어서 아이들이랑 그 작물 재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 밑에 보면 그 환경보건 관련한 그 사행시를 져가지고 잘 지은 가정에서 막 이제 보내오면 잘 지은 어머니들한테 야채 꽃다발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야채 꽃다발을 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 요리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창체넷이라든지 환경교육센터에서 천연 퇴비 만들기를 하면 그걸 가지고 그 텃밭 활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가정과 연계해서 이런 텃밭을 퇴비를 이렇게 천연 퇴비를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안내해드리고 나면 어머니들이 그거 관련해서 가정에서 이렇게 달걀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천연 퇴비를 만드는 이런 활동을 해요. 그리고 가정에서
그거를 심어보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20명 아이들이 만든 그 천연 퇴비를 가지고 하나씩 각봉투에 해가지고 저희가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팜플렛뿐만 아니라 천연 퇴비를 놔놓고 그 다음에 가져가시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걸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안내를 했어요.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종은 젊은 도시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조부모님들이 많이 상주에 계셔요. 그래서 텃밭 활동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던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가정 연계한 부분들, 그래서 주킹 모이깅 같은 경우는 늘 생각하지만 저희 어린이집만 이게 된다고 해서 전 되는 게 아니라고 환경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는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니 단지별로 어린이집이 참 많아요. 그래서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어린이집이랑 연계해가지고 우리 원장님 우리 어느 날 몇 시에 모여가지고 언제쯤 시간 되세요? 그래가지고 같이 모여서 주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시간이 안 되면 그냥 요일만 정해서 그때는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하고 그걸 인스타그램에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사회라는 한계를, 세종이라는 한계를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다. 나중에는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종에서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이 세종이라는 지역적인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에선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는 부분들도 좋겠다. 그래서 작년부터 인스타그램 활동이 조금 이루어졌고 올해도 모든 활동에 관련해서는 인스타그램에 업로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 아이들, 그래서 지금 다 여기 가온 아이 사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세종권에 있기는 하지만 되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아이들이 같이 모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환경교육 주간이라고 세종시에서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토요일 날 이루어지고 저희 선생님들이 부스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커피박 활동. 그래서 커피 찌꺼기를 지역사에서 카페에서 얻어가지고 저희가 하고 그걸 부모님들과 만들고 그 다음에 세종 호수공원에서 이루어진 그 활동에 저희 선생님들이 부스를 해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환경보전협회 환경 다 좋아졌다라는 말씀은 그렇고 환경단체 관계자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화 스토리를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애들이 만화를 구성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저도 되게 뿌듯했던 저희 자체 내에서보다 다른 사람이 봤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니까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 관련해서는 저희가 저기를 연결을 하면 바로 연결이 되고요. 인스타그램도 이전까지 한 활동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업로드 했었던 부분입니다. 고맙습니다.